전북 익산. 이곳에 축구장 17개 크기와 맞먹는 거대한 라면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1분에 300개, 시간당 18,000개의 라면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3공장은 면과 프레이크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1공장은 라면의 액상 스프 제조를 하고 있고요. 라면 종류는 현재 대략 한 70가지 정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국물 맛과 쫄깃한 면발을 무기로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어려울 만큼 세계인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은 K라면. 그 인기의 비결을 한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먼저 찾아간 곳은 육수와 액상 수프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질서정연하게 시작되는 라면 공장의 하루. 위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품 회사인 만큼 입실 절차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못 따라한 거는 이걸로 마무리. 먼지 한 톨조차 용납할 수 없는데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항상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 무조건 해야 돼요? 네네. 화장실 한번 갔다 와도 해야 돼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구석구석 꼼꼼하게 손을 씻은 뒤 에어 샤워를 하며 손 소독을 한 번 더 거쳐야 작업장에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작업의 첫 관문, 바로 원재료 선별실인데요. 라면 액상 수프 만드는 육수에 해당하는 한우 1등급 사골입니다. 아, 1등급 사골이요? 아. 이번엔 뭔가요? 가슴뼈 이렇게 살밭으로 드러낸 거예요. 가슴뼈를. 닭가슴뼈, 돼지뼈, 소뼈. 육수가 또 담백해지고 깊고 시원한 맛이. 하루 최대 20만 개의 라면을 생산하는 곳이니만큼 육수에 들어가는 재료의 양도, 조리를 위한 설비의 규모도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올라갑니다. 조심하십시오. 거대한 육수망이 향한 곳은 자그마치 8톤 크기의 대형 솥들이 기다리고 있는 위층 작업구역인데요. 자, 여기 물 좀 채우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냉수 방열을 12시간을 하거든요. 그 냉수 방열을 하는 목적은 뼈 속에 있는 이물질이나 핏물 같은 경우를 빼는 작업이고요. 육수의 누린내를 없애기 위해 70도씨의 물로 3번이나 뼈를 세척한 뒤 본격적으로 핏물 빼기 작업에 돌입하는데요. 6시간 간격으로 물을 갈아주며 지극정성을 다해 육수를 우려냅니다. 무려 12시간 동안 핏물을 빼고 다시 6시간을 푹 끓여낸 육수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끓여내기 전에 맛을 내기 위한 재료들을 추가 투입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 다 맛있는 것들만 들어갔습니다. 그 서로의 감칠맛을 잘 혼합하기 위해서 다양한 원료를 추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6시간을 푹 끓여요. 첫 번째 액을 빼요. 육수를 뺀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 이제 기름하고 최대한 분리를 시켜요. 육수를 우려내는 데만 꼬박 하루가 필요한 인고의 작업.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공을 들인 만큼 뽀얗고 구수하게 잘 우러난 육수는 솥에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 곧바로 다음 공정으로 이어지는데요. 이곳에선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 이게 깨끗이 걸러주는 여과 장치고요. 이게 또 정제 시설입니다. 이게 정제 시설. 아, 국물을 우려내잖아요. 근데 국물을 우려내면은 그 국물을 가장 순수하고 맑은 국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국물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이라든가 지방을 깨끗이 제거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우려낸 국물을 이게 이제 여과와 정제를 거치기 전이 이거고요. 그리고 여과와 정제를 거친 것이 이겁니다. 나란히 놓고 보니 그 차이가 더 선명하게 대비되는군요. 라면 수프가 되기 위한 육수의 여정은 또다시 이어집니다.
이게 농축 시설입니다. 국물을 그대로 쓰면 부피가 너무 크잖아요. 요리할 때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피를 최대한 축소를 시키는 설비입니다. 특히 원재료의 맛과 품질을 손실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60도씨의 저온에서 진공 상태로 육수를 농축시키는데요. 20배 농축된 겁니다. 보기만 해도 진한 풍미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양지, 다시마, 멸치 이런 원료들을 맛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원료들은 저희들이 가장 신선한 상태를 확인해서 아 이게 가장 신선한 상태구나. 그게 확인된 원료를 직접 우려내서 그걸 우려내서 가장 신선한 상태로 바로 또 우리가 이런 액상 스프를 만드는 게 저희들의 강점이자 다른 데와의 차별점입니다. 가급적 자연 재료와 천연 조미료로 맛을 내려다 보니 작업자들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한데요. 스프 만든 데 들어갑니다. 아 스프에 양파도 들어가요? 네. 얼큰한 맛 제품 하나에 필요한 양만 하루에 250kg이라고 합니다. 여타 제품들까지 더해지면 처리할 물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양파 손질에만 총 5명의 전담 직원이 투입된다고 하는군요. 다음 공정에선 또 어떤 작업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볶음 양파유라고 해갖고요. 양파 기름이네요. 예, 양파 기름입니다. 양파 기름에다가 또 양파를 넣으시네요? 그 맛을 더 풍미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겹겹이 맛의 단계를 쌓아가는 동안 작업자는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은요, 이 불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옆에서 쳐다보면서 같이 맞춰줘야 되고 타지 않게 또 잘못하면 탈 수가 있으니까 또 불 조절도 같이 해야 되고. 작업자의 이런 수고 덕분에 색감도 질감도 아주 곱게 잘 볶아진 것 같은데요. 조리가 끝난 양파 기름은 식기 전에 곧바로 다음 공정으로 출발합니다. 이제 각자 준비한 재료들을 한데 모아 본격적으로 액상 수프를 배합할 차례입니다. 육중한 교반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뒤를 이어 갖가지 원료들이 속속 도착하는데요. 지금 보면 사골 엑기스라고 저희가 회사에서 만드는 사골 엑기스가 있거든요. 소고기 시즌이라고 기름 같은 거, 다시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저희 감칠맛 도는 거 있잖아요. 37가지. 그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예. 제품마다 들어가는 원료의 수가 워낙 다양하고 많다 보니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섞이는 일이 없도록 작업 순서에 따라 미리 정렬해 놓고 차근차근 배합을 시작하는 작업자.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이건 뭔가요? 사골 동수객이라고 하죠. 자, 교반 좀 돌려주실래요? 무게가 상당해 보이는데요. 배합은 기계가 해도 계속해서 재료를 들어 옮겨야 하니 웬만한 체력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40에서 50kg 정도 됩니다. 100개 정도 하는 거예요. 몸으로 쓰는 거라서 투입할 때는 다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깨랑 이제 그쪽이 많이 아프죠. 재료가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수프의 농도도 점점 되직해지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뚜껑을 덮어주고 90도씨에서 한 번 더 가열을 해줍니다. 그렇게 30여 분이 지나자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드디어 완성된 액상 수프. 그런데 완성된 수프를 한 봉지 따로 챙겨 담는 작업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배합비도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만 그 원료에 따라서도 이제 항상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혼합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염을 측정하는 염도계, 이거는 당을 측정하는 당도계입니다. 실제 조리할 때처럼
농도를 희석해 스프 국물부터 준비하는데요. 매번 배합할 때마다 거치는 검사지만 때마다 긴장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오차 범위가 넓다 하면은 폐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검사는 크게 두 가지. 먼저 수치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과연 기준치에 맞게 나왔을까요? 기준이 딱 맞게 잘 나왔습니다. 다음은 직접 국물 맛을 보며 오감을 이용해 수프의 맛과 향 그리고 색을 평가하는 관능 검사입니다. 잘 나온 거 같네요.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사람이 먹고 이렇게 향 맡고 그러면 좀 그때그때 틀리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저희가 계속 매일매일 관능을 보기 때문에 이제 관능 요원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숙련도가 올라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일반적인 분들이 드셔보시는 거랑은 저희는 이제 매일매일 관능을 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맛의 편차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예민하게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관능 평가를 무사히 마치고 다음 공정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는데요. 제품 이송해 주세요. 위층에 자리한 배합기에서 곧바로 아래층 저장 탱크로 옮겨진 액상숲. 탱크에 담긴 수프의 무게가 900kg이나 되다 보니 한 번 옮기려고 하면 작업자가 4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도착해서는 일사불란하게 파이프 연결부터 하는데요. 지금 액상수프 포장하려고요. 그런데 탱크 안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확인하는 작업자. 수프를 포장하기 전 한 번 더 온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살균을 해야만 보관 중에 제품이 이상 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잠시 후 포장돼 나오는 수프 봉지를 꼼꼼히 살피는 작업자. 실링이 접착이 잘 됐는지 이곳에 대충은 없습니다. 모든 단계마다 수치를 기록으로 남기며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는 모습인데요. 어떨 때 좀 자부심 같은 거 느끼세요? 내가 만들었을 때 내가 배합을 치고 내가 시생사까지 다 해보고 해봤을 때 이번에 되게 제대로 잘 나왔네, 맛있네, 그때가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잠시 후 이번엔 호스를 메고 등장해 제조 탱크를 세척하기 시작하는 작업자. 애벌 세척을 끝내자마자 직접 소단에 들어가기까지 하는데요. 이제 탱크를 닦아야 되잖아요. 손으로 그렇게 다 닦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손이 안 닦으면 기계로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진짜 힘드시겠네요. 소단의 열기와 수증기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더워요. 작업을 끝내자마자 곧장 어디론가 향하는 작업자. 이게 없으면 저희는 아예 못해요. 겨울에도 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이거는 지금 선선한 거예요. 한여름 되면 온몸이 그냥 올라가자마자 땀이 질질 흘리기 시작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데는 명공장 가시면 기름이 끓고 막 면이 튀기기 때문에 여기 한 2배라고 더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더 뜨거워요. 예. 더 더워요. 예. 풍문으로 전해들은 어마무시한 무더위.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죠. 이곳이 바로 면과 건더기 수프를 만드는 공장인데요. 첫 발을 들여놓기 무섭게 거대한 저장 탱크가 시선을 압도합니다. 여기는 저희가 밀가루를 보관하는 사일로라고 하고요. 저희는 일반 20kg 포대를 저희가 파포를 해서 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큰 탱크로리 차량을 바로 파이프로 연결을 해가지고 절대 사람의 손이 닿지 않게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원료가 입고되는 순간부터 외부에는 전혀 노출되지 않는 밀폐 구조로 설계된 이곳. 제품 생산에 쓰이는 원료들은 필요할 때마다 공기 이송 장치를 통해 작업장으로 곧장 전달이 되는데요. 반죽 공정으로 직접 찾아가서야 어렵사리 하얀 밀가루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죽 작업을 시작하는 작업자. 그런데 이 액체들의 정체는 뭘까요? 분명 물은 아닌데 말입니다. 면을 물로만 배합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맛있지 않기 때문에 육수의 진심인 공장답게 직접 뽑은 닭 육수로 면을 반죽해 면발에까지 풍미를 더한다는군요. 파이프를 타고 내려온 밀가루와 이곳의 특제 배합수가 만나면 촉촉한 가루 형태의 1차 반죽, 생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MSG와 착색제, 향미료 등을 쓰지 않고 자연 원료로 반죽의 맛을 내야 하니 온도와 습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지 온도에 따라서 제면실 내려갔을 때 그 반죽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꼭 확인을 해서 내립니다. 특히 면발에 균일한 식감을 주기 위해 무려 10번이나 롤러를 지내게 되는데요. 반죽이 끝난 거를 저희가 롤러로 압착을 시켜서 면대를 형성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꼬불꼬불 거리는 면대를 만들어주는 공정입니다. 점차적으로 얇게 총 7단 롤러를 진행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0.1mm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최상의 쫄깃한 맛을 구현해내기 위해 수시로 반죽의 숙성 정도를 확인하며 동분서주하는 작업자. 시선은 반죽에, 손은 롤러에 집중하면 오늘도 면발 사수에 여념이 없습니다. 반죽이 특성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균일한 반죽이 내려오면 좋은데요. 여기 이제 반죽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어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아변을 더 세게 해주거나 약하게 해주거나 누르는 정도를 이제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15분에 한 번씩은 확인해야 되는 게 반죽이 15분에 한 번씩 바뀌게 되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무리 자동화된 공장이라 해도 작업자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데요. 유유히 흘러가는 반죽들 사이에서 불현듯 이상한 점이 눈에 띌 때가 바로 그럴 때죠. 수시로 현장에서 면 반죽 불심 검문이 펼쳐집니다. 후두개라고 해서 두께를 측정해 주는 건데요. 두께가 일정하게 나와야 이제 소비자들이 먹을 때 식감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마주한 꼬불한 면발. 면이 롤러를 빠져나오는 속도보다 받아내는 컨베이어가 느려서 그 차이로 인해 꼬불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불량 제거하는 작업을. 아, 불량 제거한 거예요? 네. 이렇게 뭉친 부분을 걷어내고 불량인 부분을 표시해 놓기까지 일당백으로 활약하는 깐깐한 감독관이 있기에 오늘도 제면실의 하루는 평온하게 흘러갑니다. 제면 과정을 지나면 증숙 단계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고압 스팅기를 거치며 1차로 면발을 익혀주는 과정입니다. 라면을 처음에 증숙을 시키고 두 번의 건조를 거쳐서 면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아,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네, 아무래도 겉면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자연 건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유탕 라인보다는 훨씬 공정이 크고 깁니다. 대략 여기부터 냉각까지 200m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직선 거리로는 200m. 하지만 각각의 공정을 오르내려야 하는 전지적 면발 시점에선 500m는 달려가야 비로소 한 봉지의 라면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스팀기를 지나 거대한 라면 폭포를 거슬러 오를 때만 해도 하나의 물결처럼 이어져 있던 면발은 커팅 공정을 지나며 1인분씩 성형틀 속으로 안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동그란 라면 모양을 갖춘 뒤 이제 열풍 건조 단계로 접어듭니다. 시작부터 초지일관, 고온 고압의 열기로 가득한 이곳. 작업자들에겐 진땀나는 공간일 수밖에 없는데요. 잘 떨어져서 잘 나오는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결국 오아시스를 찾아 떠납니다. 여름에는 50도가 넘어가고 한겨울인데도 30도가 넘거든요. 옷이 젖어요. 그 시간 열풍 건조기를 지나온 면발들은 난데없이 망치 세례를 맞고 있는데요. 가끔가다 떨어지지 않는 부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아, 그럼 저기 면을 틀에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독야 청청, 바람의 길을 걸어온 건면의 여정은 거대한 아파트식 냉각기 안을 지그재그 층층이 오르내리며 7단계에 걸친 두 번째 건조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렇게 장장 500m에 이르는 생산 라인을 지나온 면발들에겐 또 한 번 불심 검문이 이어지는데요. 멀쩡한 면발을 반으로 쪼갠 뒤 블렌더에 넣고 곱게 갈아내는 작업자. 이건 또 무슨 검사인지 궁금해지는군요. 라면 완성품의 수분을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포장 전에 면의 마지막 공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두근두근 합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덩달아 손에 땀을 쥐게 되는데요. 기존 스펙 안에는 들어왔습니다. 5,500 안에서 괜찮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길고 긴 생산 라인의 마지막. 이제 포장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역시나 방심은 금물. 여기도 매의 눈들이 계시네요. 면이 안 예쁘거나 이물이 있는 거를 선별을 해주고 있어요. 혹여 작업자의 눈을 피한다 쳐도 아마 엑스레이를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음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먹다가 너무 단단한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뭐 치아나 이런 쪽에 손상을 가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금속 검출기로는 검출하지 못하는 글라스나 세라믹 같은 것들은 금속 검출기로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의 밀도를 이용해서 저희가 검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속속들이 수색을 마치고 그제야 고객들에게로 한 발짝 내디딜 준비를 마친 라면들. 그런데 낯선 작업자에게서 또다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거 샘플 맞죠? 네, 맞습니다. 진짜 마지막의 마지막 최종 관능 검사라는데요. 이게 전날 거랑 비교 검사하려고 챙겨가고 있어요. 검사실로 돌아온 관능 요원. 비교군으로 삼을 기준 샘플과 오늘 생산한 따끈따끈한 샘플을 비교 분석하게 됩니다. 저번 거랑 금일 거랑 맛이 균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매번 생산할 때마다 관능하고 있습니다. 냉철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소수점까지 맞춰주는데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판박이처럼 똑같은 조건 속에 라면을 끓여냅니다. 다 끓였습니까? 네, 주세요. 라면 회사 직원들 아니랄까봐 라면 시식에 있어서만큼은 일가견을 자랑하는 참가자들. 어떤 게 오늘 생산하신 거예요? 이거요. 오늘 생산한 거라서 면이 조금 단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면이 수분 평형을 하기 때문에 식감이 균일하게 맞춰지거든요. 저는 그거 빼고는 둘 다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물 맛도 괜찮고요. 항목이 정말 세세합니다. 대략 한 50가지 정도의 라면을 맨날 먹고 있습니다. 50가지? 네. 근데 그러면 안 물리세요? 물리지만 1이니까 해야죠. 되게 솔직하시네요. 농담이고요. 어느덧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야심한 시간. 라면 공장의 하루도 끝난 것 같은데
생산 끝났으니까 청소 한번 합시다. 아니, 끝이 아닌 건가요? 고무도당당히 힘차게 등장한 작업자들. 아 뜨거. 아 여기 아직 문 뜨거운데요? 네, 아직 뜨거워요. 식품 공장의 퇴근 시간은 생산 종료 시점이 아니라 청소 종료 시점이라는 사실. 광활한 생산 라인의 거대한 설비를 구석구석 꼼꼼하게 청소하는데요. 생산 끝나면 3시간씩 해야 됩니다. 3시간이요? 예예. 청소가 3시간이나 걸려요? 예예예.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요. 쓸고 닦고 고압 스팀 세척까지 온갖 청소법을 총동원해 살균 소독까지 끝마쳐야 비로소 퇴근입니다. 다 끝나셨어요? 예, 다 끝났습니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직업이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시간 동안 힘들지만은 이게 이제 끝나면은 또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즐겁습니다. 예, 즐겁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즐겁습니다. 오늘은 저도 방송 끝나고 라면 한 그릇 해야겠습니다.